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폴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커런트 폴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컨커런트 폴스라는 것은 이러한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힘들의 작용선상을 연장을 시켜서 이러한 점 O점에 모두 일치가 된다면 이때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컨커런트 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벡터들이 이 점 O점에 모두 작용선이 일치를 하게 되면 이제 모멘트는 발생을 하지 않게 되고 합력 벡터만 이러한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의 사진은 이러한 컨커런트 폴스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한 그 다리의 이 서포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즉 우리가 이러한 다리에 있어서 이러한 케이블들을 설치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케이블들의 그 작용선을 이러한 오점에 일치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이 브릿지 타워 부분의 그 밴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러한 식으로 점을 일치를 시키면 모멘트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므로 따라서 이러한 어떤 부재에 있어서 그 밴딩 모멘트를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코플래너 폴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플래너라는 것은 결국 어떤 한 평면상에 이러한 힘들이 모두 분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앞서와 달리 이러한 힘들의 작용선들이 이제 한 점에서 일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합력과 이제 모멘트를 고려를 해야 하며, 이때 이제 이 합력 모멘트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합력 곱하기 이 점 O점으로부터 이 합력이 작용하는 작용선상까지의 직각거리 D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다음의 사진은 이러한 그 코플래너 포스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한 어떤 신호등과 이러한 신호등을 지지하는 지지대 사이에 있어서 그 신호등의 각각의 그 하중을 W1, W2라고 하고, 이러한 지지대로부터 떨어진 직각거리를 D1, D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그 합력 WR은 이제 두 하중을 더해주면 되고, 이러한 직각거리 D는 우리가 모멘트의 원리 혹은 발인용의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그 모멘트의 합력을 모두 더한 것은 그 모멘트를 다 더한 것은 합력의 모멘트와 같다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거리 D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떤 우리가 구조물의 그 힘들을 분석을 할 때 제일 처음은 이러한 정력학적 해석에서부터 시작을 하므로, 이러한 해석을 할 때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패러렐 폴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힘 벡터들이 그 서로 평행하고 이러한 면의 직각으로 그 분포를 하고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합력은 이제 각각의 힘들을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방향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정해서 합력을 구해주면 되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점 O점에 대한 각각의 모멘트들이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모멘트를 구하면 이러한 A축선상의 합력 모멘트가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합력과 모멘트를 구했다면 이제 이러한 합력이 작용하는 점 P점과 이 O점으로부터 직각거리 D를 이제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렌치 리절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치라는 것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합력의 방향과 합력의 방향을 따라서 이러한 식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을 때를 렌치라고 하고, 이러한 렌치의 어떤 적용 예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나사를 돌리는 힘을 고찰을 할 때 이제 나사는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전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의 힘들을 고찰을 할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합력 벡터 R과 어떤 모멘트가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모멘트도 이제 벡터의 분해에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이 R 벡터에 대한 직각 방향의 M2와 이러한 평행한 방향의 M1으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M1은 그대로 두고 이제 M2를 R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렌치로 만들기 위해서 이 M2라는 것은 결국 이 R 벡터에 대한 어떤 커플 모멘트로 환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R 벡터 이 M2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이제 그 크기에 따른 이 합력 R 벡터에 대한 거리값 D를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커플 모멘트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마이너스 R과 R과 두 벡터 사이의 D로 이러한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 점 O점에 대한 마이너스 R 벡터와 R 벡터는 서로 상쇄가 되므로 이제 R 벡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M1 모멘트 같은 경우는 프리 벡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R 벡터 상의 라인선 상에 이동을 시키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파지티브 렌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너럴 포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3차원 물체상의 이러한 F1, F2, F3가 물체의 외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 이때 합력은 다음과 같이 F1, F2, F3를 모두 더한 것이 될 것이고, 이러한 힘들에 대한 발생하는 모멘트들의 모멘트의 합도 결국 각각의 M1, M2, M3의 모멘트를 모두 합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합력이나 모멘트의 합을 구할 때는 이제 이러한 3차원 제너럴 포스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이제 분해를 해서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모멘트의 합과 합력을 구하게 됩니다. 즉 이때 각각의 성분별, 즉 X축 성분상의 합력을 모두 구하고, 마찬가지로 Y축, Z축 성분상의 그러한 합력들을 모두 구하고, 이때 이제
합력은 그러한 성분들의 제곱을 모두 더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멘트 역시 각각의 그 축 성분상의 모멘트들을 구해서 이때 그 모멘트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성분상의 그 크기들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될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받침대의 그 이쪽 부분에 C점에 그 100파운드, B점에는 이 아랫 방향으로 500파운드, A점에는 이러한 아랫 방향으로 300파운드가 이러한 식으로 평행하게 그 분포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최종적으로 그 합력이 작용하는 점 P에 대한 X 성분, Y 성분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합력은 그냥 이 평행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힘들을 그냥 모두 이러한 식으로 더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700파운드, 즉 방향은 이제 이 Z축의 Z축 성분상의 단위 벡터를 K라고 하면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랫 방향으로 마이너스 700파운드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쉽게 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합력이 작용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멘트의 합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제 모멘트의 합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각의 그 RC, RA, RB에 대한 이러한 크로스 곱을 해서 각각을 더한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각각의 성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현재는 다행히도 이제 3차원 성분이 아니고 이제 그 X축, Y축 성분만 우리가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러한 RA, RC, RB에 대한 그 성분 벡터를 구해보면, 이제 RA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성분상으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부분이 4인치로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 4i 크로스 그 마이너스 300k로 정의가 되게 되고, 또한 RC는 이제 Y축 성분만 존재를 하므로 이제 그 100파운드 크로스 그 마이너스 4J로 될 것이며, 이제 이쪽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Y축으로는 2인치, X축으로는 마이너스 4인치이므로 이제 마이너스 4i 플러스 2j 크로스 마이너스 500k가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행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구해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700xj 마이너스 700yi는 1200j 마이너스 2000j 마이너스 1000i 마이너스 400i로 되게 되고, 이제 이 각각의 성분들을 이제 그 구해보면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1400i가 될 것이고, 이쪽 부분은 이제 그 마이너스 800j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성분상의 값들은 각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성분별로 따져보면 이제 i 단위 벡터 i 벡터 상의 이제 성분은 마이너스 700y는 마이너스 1400이 되므로 이제 y 값은 이제 2인치가 되게 되고 이제 x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14인치가 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힘 벡터 fr이 작용하는 점 P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14, 그 2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 벡터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이제 스칼라 값만 고려를 해서 이제 이 점 5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그 성분상에 그 돌아가는 것을 염두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각각의 x 상의 그 모멘트들을 모두 고려를 해보면 이제 x축 선분상의 모멘트는 일단 이 FB와 FA에 대한 이 성분, 즉 이쪽 4인치와 4인치에 대한 그 모멘트만 분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 방향은 그 Y축을 기준으로 이제 이 FB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돌고 이 FA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돌게 되므로 즉 이 Y축 선상의 그 모멘트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X축 성분상의 모멘트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제 Z축 상에는 이제 이 Z축에 모두 평행하게 힘들이 작용을 하므로 모멘트는 그 분포를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우리가 바리인용의 정리라든지 모멘트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 Y축의 합력의 그 합력 곱하기 그 합력의 모멘트는 그 각각의 분력의 모멘트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y 값과 x 값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